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가요? 저는 골프를 즐기고 있고요. 제가 골프는 회사 들어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사실 저희 남자 변호사들은 법무관 시절에 골프를 많이 합니다. 군 골프장이 굉장히 저렴하고 네네. 그때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골프를 그때 시작을 많이 하는데 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고요. 대신에 골프를 칠 기회가 많아요. 같이 동료 변호사님들 혹은 파트너 변호사님들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들 그렇게 칠 기회가 많아서 저는 골프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술 같은 거 많이 안 드시나요? 엄청 먹죠. 제가 일주일에 한 평균 3, 4일 정도는 술을 먹는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과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음이라는 건 보통 뭐 저 같은 기준으로 하면 소주 2-3병 이상 그리고 밤 12시 넘는 약속 그런 약속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힘들 정도의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상당히 잘해 오셨는데 본인의 혹시 공부 노하우라든가 네. 공부법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하우라 하는 건 저는 어릴 때 제 입으로 또 말하긴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머리가 좋다는 얘기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기억력이 남들보다 탁월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를 했던 스타일인데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한 번 보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2번, 3번 보고 문제집도 한 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답안지를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백지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책을 보는 방법은 반복할 때 그냥 줄줄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보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연필로 먼저 그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볼 때는 그 밑줄 끄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세 번째 볼 때는 그 빨간 펜 본 것 중에 또 진짜 이것만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이 파트 자체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옆에 플래그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 그 형광펜만 이렇게 쓱쓱쓱 보더라도 책 한 권을 다 본 것 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험 전날 이럴 때 책 한 권을 한 번에 뭐 5시간, 6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 돌리고 시험에 들어가면 훨씬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복이라 했던 거는 대략 한 몇 회 독을 하셨던 거예요? 사법시험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그 반복하는 시스템이 그 사람들 사이에 대체 정해져 있어요. 학원에서도 그런 걸 권장하고 그래서 보통 1회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읽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는 거를 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 파트별 워낙 많으니까 기출문제를 전 과목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민법이라면 민법 총칙 중에서도 뭐 대리 이런 굉장히 작은 파트별로 문제집을 한 번씩 다 풀어서 그걸 몇 달에 걸쳐서 하거든요. 이렇게 2번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복귀하면서 또 3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842라는 제가 용어를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8일 만에 한 번 보고 4일 만에 또 책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한 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면 총 한 7번 정도 책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셈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셨나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만 시험이 붙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능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수능 공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건데 왜 부끄럽냐고 하냐면 저는 사실 사교육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뭐 비슷한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행학습을 좀 많이 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정도의 공통수학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뭐 수원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는 사실 수학 같은 기준으로 할 때는 뭐 어지간한 건 다 풀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익이 그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토익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런 탓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정도 토익 시험을 준비할 정도면 고등학교 영어는 또 충분히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행학습의 덕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근데 되게 겸손하게도 나는 네. 열심히 했고 절대 똑똑하지 않았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정말 똑똑했다고 인정했던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주변에? 예, 진짜 좋은 질문이고요. 네. 저는 사실 가면을 쓴 김에 솔직하게 말하면 전 제가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들어가서 너무 똑똑한 친구들 많이 봐서 네네. 사원연수원 나올 때쯤에는 내가 진짜 바보 중에 바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미리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먼저 일찍 시작할수록 반복 횟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네. 사법연수원은 미리 선행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기간이 2년인데 네. 2년 동안 똑같은 출발점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네네. 교육도 똑같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과목들은 아예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게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형평성을 중시하게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선천적인 지능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연수원에서 옆에 앉아 있었던 어떤 누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랑 분명히 똑같이 수업을 듣고 똑같은 노트를 했는데 네.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저랑은 큰 차이가 났던 그런 게 있고, 네. 그 누나는 또 저희는 다 수동으로 시험을 치거든요. 수동이라는 게 이제 그 펜으로 글씨를 쓰면서 시험을 치게 되어 있는데, 네네. 글씨 쓰면 저보다 훨씬 빨리 쓰고 한 2배는 빨리 쓰는 것 같아요. 글씨가 한 3배는 또 예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판사, 네. 법조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들의 이게 사이가 좋나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업별로 네. 뭐 서로 무시하거나 네. 혹은 또 시샘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 때는 사법연수원이랑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네. 거기서 직역이 나눠진 거기 때문에 서로 사법시험 출신에 대한 유대감이 일단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검찰청에 가면,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이랑 사적인 얘기를 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검찰청에 가면 그래도 검사님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연수원 기수가 비슷하거나 또 뭐 학교가 똑같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서로 굉장히 배려도 많이 하고 또 사적인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